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 서울 강남의 시외버스 터미널 한 구석에 젊은 청년이 긴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온통 물에 젖은 옷과 희망 없는 눈빛이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죠. 터미널 안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관리실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던 김영호 할아버지가 청년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 벌써 2시간째 저러고 있는데. 김영호 할아버지는 청년이 걱정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바깥 기온은 쌀쌀했고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청년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젊은이, 이리 좀 와보시겠소? 김영호 할아버지가 관리실 문을 열고 청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함께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추운데 잠시 들어와서 몸이라도 녹이시구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투에 청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청년을 감쌌습니다. 어서 들어오게나. 뭐 마실 것이라도 줄 테니. 김영호 할아버지는 즉시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추위와 지친 기색으로 창백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배낭과 해진 신발은 그가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안깨나. 이름이 뭔가? 차분한 목소리로 김영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람처럼 서툴렀죠. 김영호 할아버지는 보리차를 건네며 청년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관리실 안의 시계 소리만이 잠시 공간을 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왔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제 다리가 불편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더군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식사는 했어요? 할아버지의 물음에 이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컵라면과 작은 김밥을 꺼냈습니다. 먼저 뭐라도 드시게.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안 관리실 안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이준호의 굳었던 표정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의 마음속에는 쓰라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그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던 그 비 오는 날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라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그를 놀리던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컴퓨터라는 피난처를 찾았고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습니다. 고아원의 낡은 컴퓨터 앞에서는 그도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큰 꿈을 안고 서울로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능력은 좋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매번 돌려 말하는 거절 속에서 그의 희망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마지막 면접마저 실패한 오늘 그는 돌아갈 버스비조차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먼. 김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회상의 감정이 느껴졌죠. 내가 26살 때였을 거야.
70년대 중반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던 시절이었지. 할아버지의 눈빛은 먼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 그래도 서울 가면 뭐라도 될 거라 믿고 무작정 올라왔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시 나도 자네처럼 몸이 불편했어. 어릴 때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었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나를 뽑아주지 않았어. 허리 아픈 사람은 쓸모없다는 말도 직접 들었지. 김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지쳐서 비가 내리는 을지로 시장 근처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 배는 고프고 잠자리도 없고 고향에 돌아갈 체면도 없었지. 그때 생각했어. 여기서 그냥 죽을까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이준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 돌아보니 6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계셨지.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 젊은이, 뭐가 그리 힘드시오? 그러시더니 자신의 작은 국밥집으로 나를 데려가셨어.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전쟁 후 혼자 남아 국밥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어. 그날 밤 뜨끈한 국밥을 주시고 가게 뒷방에서 재워주셨지. 다음 날 아침 그분은 근처 서점 주인에게 나를 소개해 주셨어. 이 젊은이는 성실하니 한번 써보시오. 그렇게 서점에서 일하게 되었지. 몸은 불편해도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할 수 있었으니까. 김영우 할아버지의 눈가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 일자리가 내 인생을 바꿨어. 서점에서 일하며 독학했고 5년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 결국 40대에 이르러 나만의 작은 출판사를 차릴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고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지. 모두 그날 밤 그 노인의 손길 덕분이었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그분을 찾아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는 거야. 그분의 은혜를 직접 갚을 기회도 없이 그때 이웃분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어. 내가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갚으면 된다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아련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내 인생의 신조가 되었지. 지금까지 수십 명의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을 건넸고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감사했지.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으니까. 관리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비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죠. 김영우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돕는 거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봉투 안에는 버스비가 될 만한 금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진주 가는 첫 차가 내일 아침 6시에 있을 거야. 내 근무가 5시까지니 그때까지 여기서 쉬다가 터미널로 가게나. 김영우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준호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받은 도움도 과분한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것이.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다간 병이 날 게 분명하네. 여기 의자에 누워 좀 쉬게. 담요도 있으니. 할아버지는 작은 창고에서 담요를 꺼내 이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정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근무를 하며 틈틈이 이준호를 살폈습니다. 청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게. 곧 버스 시간이네. 이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기억이 떠올랐는지 김영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이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을 테니 버스에서 먹게. 이준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이준호를 터미널까지 배웅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잘 쉬고 고향에 도착하면 새 출발을 하게. 자네 컴퓨터 실력을 믿어보게. 꼭 성공할 거야. 이준호는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하지만 김영우 할아버지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일 거야. 자, 이제 가보게. 버스에 오르는 이준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작은 희망이 내려앉아 있었죠. 버스가 출발하기 전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바라본 순간 김영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주로 돌아온 이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웹디자인 무료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공부하며 매일 새벽 1시까지 프로그래밍을 연습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리 통증도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울 버스터미널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분의 도움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이준호는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의 디자인 감각과 프로그래밍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수입으로 중고 노트북을 구입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점차 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직접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고객들은 점점 늘어났고 4년 후에는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창업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고아원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7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 이준호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살 청년은 7년 전 초라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회사 희망디자인은 연매출 수억 원을 달성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장애인 고용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겨울이었지만 이번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그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졌습니다. 혹시 김영우 할아버지 계신가요? 관리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우 씨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발걸음은 곧바로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7년 동안 간직해온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자 활기찬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노인이 여러 어르신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우 할아버지였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인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절한 목소리가 복지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정장 차림의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준호 군인가? 김영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준호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시간 괜찮으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수업은 방금 끝났단다. 저기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준호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의 대화는 7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김영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지난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주로 돌아가 웹디자인을 배우고 프리랜서로 시작해 회사를 세우기까지의 여정을 말입니다. 지금은 직원이 15명이나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준호의 말에 김영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네. 그건 모두 자네의 노력 덕분이지.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아니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한 디자인 회사를 넘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매년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무료 IT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준호는 봉투를 꺼내 할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그 마음, 이제 제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받겠네. 그리고 이 돈으로 자네 같은 젊은이들을
더 돕는 데 쓰겠네. 내가 관여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이야.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도 나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 자네를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 할아버지의 말에 이준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의 차가운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김영우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출판 경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젊은이들에게 글쓰기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호의 제안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책과 글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야. 내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네.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준호의 열정과 할아버지의 경험이 만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사이에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커피 향기처럼 훈훈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봉사활동으로 타인을 돕고 있는 김영우 할아버지와 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된 이준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작은 온기의 불꽃이 되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며 번져갈 것입니다.